네. 아니, 오늘은 2022년 3월 14일이고, 오늘 읽은 기사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어, 요거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지금 상황이 2주가 넘어가지고 러시아 침공이 이루어진 지가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지하면서 전쟁을 반대하는 소리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경제적인 타격도 있고 인권 생존 이런 부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 세계대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음, 요거는 영상 뉴스였는데, 독일에서 이제 6만 명 넘게 반전 집회가 열리는 부분들, 러시아는 어떤가 했을 때, 뭐, Z 표시가 이제 탱크 이런 장갑차 이런 데다가 Z 표시를 해놓는데, 러시아군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러시아 선수가 유니폼에 붙인다든지 이런 마크를 많이 하면서 전쟁을 지지한다는 표시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러시아 안에서도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수천 명이 지금 반전 시위하다 체포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하고, 외국에 살고 있는 러시아 음식 파는 식당이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물 파손한다든지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음, 러시아 사람들 중에 20만 명 가량이 러시아를 떠났다. 뭐 내가 가진 지식이나 기술을 쓰지 않겠다 하면서 IT 인재들 목소리들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음,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또 여러 부분에서 러시아에서 이제 최고 억만장자들도 경제적 타격 때문인 것 같은데, 이제 전쟁을 끝내야 된다, 반전 의사를 밝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어쨌든 앵커 말이 좀 씁쓸하지만 돈 때문이든 양심 때문이든 전쟁이 멈춰야 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맥도날드가 러시아에서 철수하기로 했다고 하고, 이제 되게 저번에 기사 읽을 때도 코카콜라랑 맥도날드가 엄청 러시아인들의 소비가 많고 이래서 영업을 중단하지 않아서 엄청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철수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서 잘한 부분인 것 같고, 러시아인들이 맥도날드 이제 없어지기 전에 줄을 서서 먹으려고 줄 서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은 피해도 국민들이 보고 상처도 국민들이 받는데, 그런 이제 반전 시위를 내부에서 해야 했을 때 자꾸 잡혀간다고 하니까 거의 너무 독재가 심하다 싶고, 다른 부분으로는 의료 관련인데 자궁경부암 진단이 이제 소변으로 가능하게 하는 기술 개발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견을 했대요. 개발을. 그래서 경희대 김도경 교수이고, 이 부분은 지금은 확대경 검사를 해야 돼가지고 이런 부분에 좀 공포를 느끼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소변 검사로만 다 할 수 있으면 엄청 시간도 비용도 줄어드니까 더 사람들이 많이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이제 1,700여 명 임상 검사를 해서 지금 수준으로도 상용화 가능하다고 학교 측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앞으로 좀 많이 이용을 하면 좋겠다 싶고, 이런 부분이 나와서 좋은 것 같고요. 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민정수석실 폐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이거의 취지는 겉으로는 정치 위풍 없앤다는 부분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치적인 부분에 휘둘리지 않는 여건이 조성될 거다는 기대감이 있고, 어, 다만 검찰을 견제하는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배분할지 설계가 잘 돼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이게 원래 아마 이런 역할을 하는 데니까. 음, 검찰의 독립성이 더 강화된다. 근데 독립성도 강화되고, 대신 이 부분에 대한 견제가 약화되는 것도 동시에 있는 거긴 한 것 같고, 음, 이거를 자세히 제가 몰라가지고, 근데 한 변호사 말로는 검찰 인사나 수사 지휘는 법무부 장관이 하도록 법에 돼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상으로는 민정수석이 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고, 그 정권 초기마다 있는 보복 수사가 줄어들 거라는 논쟁도 있다, 분석도 있다고 하고요. 음, 민정수석실 폐지가 청와대 기능을 축소하고 권한을 법무부나 검찰에 돌려주는 차원이다. 그래서 정부 비리에 대한 수사가 보복인지 여부를 국민이 따져볼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고요. 박근혜 정부 출신, 민정수석 출신이 조대환 변호사. 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 폐지한다고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다른 실세로부터 이런 압박이 오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음, 후보는 기억이 기사를 다시 보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민정수석실 폐지 관련한 내용인데 어, 지금 이렇게 세 명이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장면이 보이고 사직동 팀이라는 명칭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경찰청 형사국조사과인데 서울의 사직동에서 작업해서 이런 별칭이 붙었다고 하는데 민정수석실이 합법을 가장해서 정치적으로 반대적인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또 세평 검증을 위장해서 국민 신상 털기 뒷조사를 벌여왔다. 이런 부분은 없애겠다는 내용이고 그 청와대가 검찰에 간섭하는 걸 끊어내는 거 그것을 위해 민정수석실 폐지를 약속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민정수석 제도 만들 때는 측근과 실세에 대한 통제를 위해 만들었는데 변질이 됐다.
대통령실에 이런 조직을 두지 않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특별감찰관제는 부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청와대 특별감찰관제를 추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대통령 배우자, 친인척,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비리를 막기 위해서 도입된 거다. 근데 박근혜 당시 임명됐다가 사표 내고 아직까지 공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발언한 내용이에요. 그 대선 이후 공식 청와대에서 가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얘기한 거고, 국민 통합을 지금 해야 하는 시기다. 갈라진 민심, 선거 과정에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통합하는 게 시급한 과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해달라는 게 국민의 요구다. 하면서 지금 자기의 임기를 다하는 순간까지도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한반도 남북 관계, 한반도 정세가 엄중해지고 있다. 평화 부분, 남북에게 모두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런 남북 관계에 대한 당부를 하였어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서 좀 신경을 쓰는 편이니까 강경 대응보다는 반대적인 입장을 많이 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